시즌2로 돌아온 4년 오늘 방송은 화학과 분들과 같이 하는데요. 저는 연고TV의 MC 연희 4년의 메인 MC입니다. 저희 오늘 연대고대 화학과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연대 화학과부터.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화학과 다니고 있는 1호학번 한민균이고요. 지금 이과대 학생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화학과 1사학번 김상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과 하면은 이름이 사실 그냥 화학 배운다가 좀 느낌이 와요. 근데 그래도 화학과가 어떤 과인지 게스트분들이 한 분씩 소개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로 배우는 거는 한 4가지로 나뉘어요. 유기, 무기, 물리, 분석 이렇게 나뉘고 뭐 분석하는 것들도 있고 어떻게 결합하는지 혹은 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등등 그냥 물질의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화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일단 이제 근데 기술 사회의 근간이 되는 어떤 학문들을 연구하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많은 자연의 법칙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밝혀내려고 공부하는 분자 수준에서 연구를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실제 수험생분들이 이걸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입시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어떻게 입시 방법이 어떻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뭐 정시, 수시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자기소개서랑 면접 보고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이제 서류 전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학교장 추천은 이렇게 내신이 좋아야지 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학교에서도 이제 내신 등수별로 이렇게 해서 같은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 봐도 대부분 내신 등급이 꽤 많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에서 받기 위해서도 내신이 중요하고 합격하는데도 내신 등급 여부가 꽤 많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도 썼죠? 네, 자기소개서 썼어요. 그럼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뭐 어떻게 나는 이런 점이 좀 특별했던 것 같다, 아니면 난 이런 거는 뭐 신경 썼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내신이나 학교 생활을 가지고 입학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는 저는 최대한 이렇게 풍부하게 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행사로 열리는 대부분의 탐구대회나 뭐 연구경진대회 이런 건 대부분 참여를 했었고,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저는 딱 그 화학에 엄청 타겟팅을 해서 썼다기보다 제가 나중에 화학과에 가게 돼서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사실 구체적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최대한 구체적인 뭐 이런 연구 쪽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걸 써서 자기소개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연대분도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논술로 왔습니다. 그러면 논술 문제가 어떻게 뭐 수리 한 문제, 그 다음에 과학 논술 한 문제 이렇게 나오나요? 저는 수리 2문제, 과학 1문제였고요. 수리 2문제는 보통 첫 문제가 좀 쉽고 두 번째 문제가 아예 어려워서 대부분 못 풀 문제? 그래서 그걸 풀면 보통 붙었고, 근데 못 풀어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전 두 번째 문제를 거의 틀렸는데 과학을 잘 써서 왔거든요. 화학과라고 해서 굳이 화학 논술을 보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생물 논술을 봐서 왔으니까 자신 있는 걸 잘 선택해서 하시고요. 좀 그 대신 깊게 알면 좋아요. 뭐든지 깊게 알면은 화학을 보시면 고분자가 많이 나올 때도 있었고 뭐 생물은 저희 때는 진화가 나왔는데 그냥 분야에 대해서 좀만 더 깊이 알고 계시면 문제를 보면 좀 익숙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당일날 시험장에서 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건가요? 연대는 미리 골라서 수험장에 가고요. 뭐 다른 대학들은 아닌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미리 골라서. 솔직히 논술 준비가 저는 막연했었거든요. 뭐 어떻게 혹시 따로 학원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이 있었나요? 논술 시험에 대해서? 어차피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되게 낯설 수밖에 없는 개념들이 나와요. 그냥 고등학교 개념보다 살짝 어려운 걸 알려주고 문제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고등학교 개념이더라도 매우 어려울 수 있는, 평소에 깊이 생각해서 오래오래 고민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 저는 기출문제를 좀 풀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두 분의 수시 전형에 대해서 뭐 좀 양질의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화학과를 졸업하면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학문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정말 넓어요. 교직기술에서 지금 교편을 잡고 있는 선배도 있고요. 많은 대기업에 뒤에 케미컬이 붙은 화학 회사들이 다 딸려 있어서 그런 곳에 연구직으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 반도체 관련된 거, 신기하게는 전자 회사까지도 이제 취업을 한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저처럼 계속 공부를 좀 더 하겠다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는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몇몇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약학전문대학원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지금 현재 학교로 옮긴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피트 시험을 보는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일반 물리학 그리고 유기화학 이 네 과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화학과에서 출발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이제 화학이 진짜 기초학문이고 나갈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넓고요. 그래서 화학과 나와서 화학과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혹은 생물이나 생화학 쪽으로 대학원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직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교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일단 대학원을 좀 많이 가고 회사를 가면 뭐 비누, 화장품 이런 쪽도 많이 가고 석유화학이나 뭐 소재, 플라스틱 뭐 어딜 가도 화학은 다 쓰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정말 넓다.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 약대가 있잖아요. 2학년까지 하고 시험을 보는데 유기화학이 딱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공부해서 한 번쯤 시도해보는 친구들도 많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화학과에 왔으면 화학과에서 뭐 배우는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게스트분들이 실제 뭐 배웠던 과목이나 뭐 교재 이런 걸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분석화학 실험이라는 과목이고요. 네. 물질을 정량 분석하는 실험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나뭇잎 안에 납이 들어있잖아요. 그 양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량 분석을 하는 실험도 하고요. 혹은 뭐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는데 그 각각이 얼마인지를 정량하기도 하고 그걸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물질을 분석하는데 어떠한 기법들을 쓰고 이것의 원리가 실제로 무엇인지 실험해보면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레포트라는 게 실제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가 중요하고 그 오차가 있으면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다음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덜 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서 그 레포트 결과가 얼마나 정밀하냐 보다는 다른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기 분석인데요. 이 실험이랑 되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구들에 대한 원리와 그런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엮어서 공부하면은 분석화학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 저희 고대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 양자 화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화학적인 것들을 수식으로 기술하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그런 방법론을 배우는 과목인데요. 정말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수식들을 보게 되는 과목인데요. 다른 거 하나는 이제 학부 심화 연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한 학기 정도를 실제 그 대학원에 있는 연구실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원에서 하는 모든 그 일과들을 함께 지켜보고 저도 실제로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떤 본인이 원하는 좀 심화적인 공부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해볼 수 있는 과목이라서 소개를 하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준비해 오신 강의 잘 봤고요. 그러면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했던 거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과와 화공생명공학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화공은 좀 더 적용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 같고 9학년 되면 저희는 깊게 다루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2학년까지는 정말 큰 차이가 없고요. 이제 3, 4학년 되면은 화학과는 유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좀 고학년이 되면 배우는 과목들이 살짝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제가 3학년 때 들었던 과목이랑 그 화공생명공학과의 3, 4학년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 저는 뭐 물리화학 3 이런 과목을 들었다면 이제 화공 과목을 보면 이제 공정 제어 이런 식으로 대부분 화공에서 고학년은 공정에 관련된 실용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 반면에 화학과에서는 좀 더 이론적이고 좀 더 이제 순수 학문적인 과목들이 더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화학과에서 교직 이수가 가능한가요? 저희 과에서는 일단 교직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아서 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교직 이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교직이수 자체는 가능하고요. 교육학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랑 연계해서 가능한데 입학 정원의 10% 이내? 그래서 저희 학년 때 4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치열하지 않아서 저희 학번은 딱 2명 신청해서 2명이 다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학점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대부분 교직이 가능했던 것 같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서 화학과 들어가려면 수능 볼 때 화학 꼭 선택해야 되나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화학과고 앞으로 1학년 때부터 계속 화학을 접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배우지 않고 일반 화학을 접한다면 정말 많은 고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학년 때 이제 수업을 들어봐도 파트를 공부하고 온 친구들이 일반 화학은 정말 편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대학 와서 일반 화학을 배우면 그게 되게 기초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것만 들으면 따라갈 수는 있어요. 이제 2, 3, 4학년 수업을 듣는 거는 뭐 개인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다만 일반 화학을 듣기에는 고등학교 화학을 아는 것이 정말 편하고, 굳이 수능으로 안 하더라도 내신 수준으로라도 알면은 공부하기엔 정말 편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붙이면 저희는 일반 화학이 아예 화학과끼리만 들어요, 1학년 때. 그래서 안 하고 오시면 대부분 화학과 친구들이 화학을 했기 때문에 일반 화학을 듣는 데 있어 성적을 받기가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정답이에요. 되게 현실적인 조언도 들었고요. 자, 그럼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는 어떻게 했나요? 저는 제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교과서에도 맨 뒷페이지를 보면 가나다 순으로 그런 단어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그냥 A4 용지에다 이렇게 반 적어서 한쪽에다 이렇게 주르륵 써요. 그냥 주르륵 쓰고 이제 책을 덮어놓고 옆에다 정의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정확한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를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가서 화학과에도 실험실 같은 공간이 따로 있나요? 뭐 있다면 어떤 실험을 하나요? 아예 이렇게 기기를 위주로 쓰는 실험들도 있는데 그런 실험들도 하고, 네, 고글이랑 가운과 장갑은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애초에 실험을 할 수 없어요. 실험실에서 내쫓기기 때문에. 맞아요.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되고, 그런 실험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시간도 정말 오래 걸려요. 제가 유기화학 실험을 들었는데 지난 학기에 했던 실험 중 하나가 3시간 걸렸는데요. 마지막에 워시를 하면은 프로덕트가 딱 나와야 되는데 생성물이 전혀 안 나오고 수득률이 0%가 나와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실제로 오래 걸리는 실험들도 많이 하고요. 기기를 따로 써야 되는 실험들도 많이 하고, 아무튼 화학과는 실험은 꽤 많이 하는 과입니다. 저희도 뭐 1학년 때 일반화학 실험, 2학년 때 유기, 3학년 때 물리, 4학년 때 무기 이렇게 매년 전공 실험 과목들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거는 모든 실험실을 리뉴얼을 했어요. 실험 테이블과 기자재가 다 새 걸로 바뀌어서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화학과 분들하고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게스트 분들도 한번 오늘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화학과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해서 되게 당황하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도 우리 과가 이런 과였나 싶을 정도로 간만에 저희 과를 되돌아보는 연예인과 함께하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연예인이라 하실 거 없고요. 유튜버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어요. 소감 잘 들었고, 이제 저희 이거 보시고 후배가 될 수도 있는 꿈나무들한테 어떤 한마디. 네. 화학과에 와서 되게 예상과 다른 것을 배워도 당황하지 마시고 공부하다 보면 또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육각형을 정말 잘 그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깨알 같은 장점들도 있고 오각형도 잘 그리고요. 재밌게 공부하시면 배우는 것도 많고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화학과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와주세요. 그 많은 학생들이 화학을 요즘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되게 어버버버한 것 같은데 이 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화학과에 오셔서, 또 저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라 앞으로 못돼도 한 8년은 더 아산이학과에 있을 거니까 이거 보시고 꼭 여러분들이 화학과 오고 싶으신 분들은 꼭 화학과, 고려대 화학과 진학하셔서 저랑 아산이학과에서 밥약도 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교랑 학생으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조교여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봤다고 하는 저랑 밥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소감까지 해서 오늘 연고대 화학과 4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